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들 중에서 뭘 봐야 할지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거 많죠.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봐야 될 뉴스만 보여드리고 쉽게 이해까지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오미크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을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더 많은 국가에서 우세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우세종은 델타 변인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전염력이 좀 빠르다라고 해가지고 뭐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미크론도 생각보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전염이 확산세가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세종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경제 봉쇄 또 경제 위기 이런 것들까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군사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이제 뭐 약간 병력을 더 배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건데, 거기서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비우호적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는 뭔가 병력을 보낸다든지 전쟁도 뭐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 이게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뭐 유럽에서 영국이 나오는 브렉시트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증시가 막 휘청거리고 하는데, 이런 전쟁 위협이라든지 리스크,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리스크가 생기거나 미국이 막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러면요 주가가 막 푹푹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테이퍼링 이야기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한 금리 인상 2차례 정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고 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엄청나게 4% 5%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천천히 좀 발맞춰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살짝은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인플레이션이 정말 둔화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그것도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안심할 수 없고, 제가 자꾸 살짝은이라고 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잡기 전까지는 뭐 뭔가 조금 안심해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분석들과 그런 조치들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상당히 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당히 좀 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강달러가 계속됩니다. 최근 이제 무료 강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은요, 달러 가치를 그냥 대놓고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강달러가 계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수출 기업에는 경쟁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수출하는 기업이 1,000원짜리 제품을 팔았을 때 이제 뭐 그 달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달러를 1달러 받는, 그러니까 1달러 제품을 파는데 원화로 1,000원을 받아야 될 것을 1,200원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1달러는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1달러 제품을 사는 거지만 우리 환율은 올라갔기 때문에 1,000원 벌 걸 1,200원을 번다? 당연히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입을 해와야 되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우리는 가공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재가공을 해서 뭐 수출을 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어디로 전가가 되느냐, 대기업들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들로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 하청업체가 지금 상장된 기업들의 거의 뭐 절반이 하청업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나, 수입을 해서 우리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높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플레이션까지 왔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는데 1달러짜리를 사오는데 1,000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200원이 필요하고 1달러가 아니라 2달러가 돼버리면 그거는 또 더 처치곤란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파업이라던가 또는 부도 이런 것들이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야 기업인들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막 푹푹푹푹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거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다음 달 나갈 돈이 뭐 10만 원 늘 것 같다. 다음 달도 한 5만 원 정도 더 내야 될 것 같고, 야, 이 소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이 계획이 서는데 다음 달에 2천만 원 필요하다 이러면요, 갑자기 어디서 2천만 원을 구해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똥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난감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환율도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기업들은 진짜 갑자기 숨통 확 막혀버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해결책을 국가에서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지켜보는 것도 내년 한 해에 약간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 달러 가치를 높이게 되면요, 터키와 같은 이런 신흥국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무래도 신용 등급도 좋지 않고 국가가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야, 리라화 들고 있을 이유가 없구나, 달러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면서 리라화를 막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리라화 가치가 아무래도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너무 팽배하게 막 여기저기 막 널려있는 게 리라화니까 결국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면서 환율이 폭등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 갑자기 환율이 급변동이 생기면 우리나라 힘들 수 있는데 지금 급변동이 생긴 게 터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흥국들은 갑자기 저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야, 이거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은행이 달러 부채를 갚지 못하고 외화 잔액이 동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IMF가 오는 거죠. 터키도 지금 외화 부채를 갚지 못하면은 결국 IMF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 옛날 98년 IMF처럼요.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나, 외화 유출이 계속 진행이 되면요,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로 갚을 돈을 못 갚게 되는 거죠. 리라화로 갚으면 안 되니? 라고 했을 때 그거 못 갚아. 야, 리라화 어디다 쓰니? 그런 걸 무슨 돈을 갚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왜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야, 5천만 원 현금으로 안 주고 그 게임머니로 5천만 원치 주면 안 되냐? 이러면은 너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야, 게임머니 이거 5천만 원치야. 그냥 5천만 원치 맞으니까 네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럼 5천만 원치를 네가 그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면 되잖아. 아, 이거 팔려면 오래 걸리고 그런 걸 나한테 왜 주려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리라화로 돈을 갚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달러로 받고 싶지 리라화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에요. 이거는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시작점이 돼서 도미노가 될지, 올라오는 도중에 위쪽에 있는 국가들, 뭔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 같이 그런 국가들이 조금 단돌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채배를 좀 잘 해놓는다면은 이 도미노가 오다가도 탁 멈춰가지고 더 이상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만약에 전부 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은 도미노처럼 다 쓰러져 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기업, 국가, 두 국가가 남을 정도가 되겠네요. 미국과 중국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증시가 개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내년에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역시나 우려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죠. 좋은 이야기들이 없는 상황에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희망 고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희망적인 것도 좋고 낙관적인 것도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뭔가 내가 운동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돈을 불리기보단 돈을 지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잘 지키기만 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지켜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돈이 쪼그러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단식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할 수 있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이 다시 또 다 날아가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다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낙관론자가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데, 예, 저 돈 안 벌랍니다. 지금은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낙관론자는 돈을 잃을 때 다 잃어버리지만 비관론자는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는 것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2022년 준비는 버는 것보다 좀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열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올해도 그렇게 해와야 됐던 시장이었지만 내년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